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대신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조원재님의 방구석 미술관 책을 리뷰했었는데요. 최근에 방구석 미술관 2가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 책이 외국의 유명 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번 2에서는 한국의 현대미술가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시대를 보는 눈 한국 근현대미술이란 전시가 이뤄지고 있어 다녀왔습니다. 방구석 감상을 넘어 실제 미술관에 다녀오니 책의 내용이 더욱 잘 들어오겠지요? 책에서 본 화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가까이서 감상하니 왠지 뿌듯하면서 마치 그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티켓을 끊고 입장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작품이 바로 백남준의 다다익선입니다. 책에서 9번째로 소개된 작가인데요. 워낙 작품이 커서인지 이곳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그 위세를 뽐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백남준 아트센터에도 가본 적이 있지만 이분의 작품이 다른 화가들의 작품처럼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책에 소개된 백남준님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으니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는 방송 송출자에서 시청자로 향하는 일방향 구조인데요. 이것이 권력의 흐름이라 생각했던 백남준은 시청자 역시도 TV에 개입해 메시지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가 된 것이지요. 다다익선의 감상을 마치고 시대순으로 감상하기 위해 3층 5 전시실로 향합니다. 이번 전시는 1900년대 초 전통미술의 변화와 유화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다원예술과 표현의 확장까지 총 1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900년대 초 미술은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중인층 직업 화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궁에 속해 있거나 고위층의 미술품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하네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어진화가 최용신의 고종황제 초상입니다. 중인 출신으로 프랑스어를 공부했던 고희동의 자화상이 보이는데요. 고희동은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가서 유화를 처음 배운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그가 다닌 학교에서 졸업작품으로 자화상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를 표현하는 자화상이라는 장르는 전통미술의 개념에서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도쿄에서 유학했던 1세대 유화가들은 자화상뿐 아니라 누드화, 풍경화 등 서양 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연구하고 수입했다고 합니다. 서진달의 나부가 보이네요. 풍경화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세 번째, 해방과 전후 미술에 책에 처음으로 소개된 소를 사랑한 화가 이중섭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광복 이후 새로운 이념 갈등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5년간은 미술작품 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중섭의 작품 역시도 단 한 개만 전시돼 있어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중섭 하면 바로 소가 떠오르시죠?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중섭에게 있어 소는 바로 그 자신이라고 할 만큼 소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해 내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소의 그림을 보면 당시 그의 상황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이중섭의 소 중에서 가장 익숙한 그림이지요. 바로 흰 소인데요. 이건 전쟁으로 너무 가난해진 탓에 아내와 두 아이를 일본으로 보냈는데 이중섭이 잠시 일본에 다녀와서 힘을 얻고 그린 그림입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다부진 희망을 품고 그린 그림이지요. 이후 모든 열정을 그림에 쏟아부으며 얼른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팔아 가족들과 재회할 날만을 위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야말로 모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전시회 성적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림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큰 좌절에 빠집니다. 이때 그린 싸우는 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소로 표현이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그린 소 그림은 그야말로 죽은 소나 다름없습니다. 제목은 덤벼드는 소이지만 깡마르고 처참한 모습에서 스스로 생애 마지막으로 치닫는 중섭의 구슬픈 울부짖음이 달려온다고 책의 작가는 설명합니다. 이어 전시 설명에서 한국전쟁 이후의 참상과 현실을 기록한 역사적 작품들에 김환기, 유영국 등으로 대표되는 추상이 한국적 서정의 바탕을 두고 한국의 산화를 소재로 꼽히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김환기, 유영국 모두 이 책에 소개된 화가들인데요. 먼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유영국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 시대가 낳은 사업 천재였다고 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느 유명 기업의 회장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 수완이 좋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으로 큰 부를 쌓았던 덕분에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자연히 사업의 흐름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모았던 그는 평생 그림 그리는 일에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제국주의와 전쟁 등 그가 추구했던 예술적 자유를 펼치지 못해 그림을 멈췄던 때를 제외하고는 노년의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그림을 놓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이지 열정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미술관의 유영국의 그림은 단 2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리 많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유영국은 산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추상미술이지만 일본의 것도 아닌, 그렇다고 프랑스의 것도 아닌 조선의 추상을 그림에 담고자 했는데 그가 가장 많이 그린 대상은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1999년 그의 마지막 작품 산을 보실까요? 저자는 이 작품에서 그가 죽기 한 달 전의 말을 인용합니다. 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그림의 제일 위에 보이는 하얀 삼각의 산은 자신의 생과 혼이 빚어낸 추상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2편에서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